면 이번에는 또 긴장되는 순간 중에 한 가지죠. 이게 결과를 확인할 때 맞습니다. 혹시라도 염증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네. 질환이 있지 않는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성 소견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죠. 네, 원장님 우선 우리가 식도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네. 일단 내시경이 통과됐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공간이 식도이기 때문에 식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도하면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산을 포함한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를 타고 올라가서 속쓰림과 심하게는 통증까지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류된 위산이 식도를 지나 목까지 넘어왔을 때 인후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더러는 만성 기침의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표현하듯이 만성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산 역류에 의한 위 식도 접합부의 식도 손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식도 협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도암의 유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사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식도 점막하 종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양성 질환인데요. 점막하 종양은 점막 하층 이하의 점막층 이하의 점막 하층과 또는 근육층에서 양성 종양이 발생하면서 점막층으로 밀어 튀어나와서 그림과 같이 튀어나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크기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크기 변화가 없을 때는 6개월 그리고 크기 변화가 더 없어지면은 1년 이렇게 경과 관찰을 주의 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점막 하에 발생하는 깊게 발생이 있기 때문에 점막 표면을 초치하는 조직 검사로는 그 진단적 의의가 감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식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튀어나온 것만 봐도 좀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저게 양성 종양이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암까지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저게 만약에 암으로 이제 판명이 됐다. 그렇다면 조직 검사도 필요할 테고 이러한 식도암으로 발견되는 종양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식도암은 불규칙한 종괴성 병변으로 나타나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궤양과 고름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암은 불규칙 그리고 그 외에도 우둘투둘한 식도 점막의 발정만으로도 식도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도암은 비만, 흡연, 그리고 65도 이상의 음료 또는 국물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식도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식도암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위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흔한 위염 어떤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위염은 그 시간적 개념에 따라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성 위염은 일반적으로 진통 소염제들의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 그리고 잦은 음주를 통해서 식도 점막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급성위염은 부종이 있거나 점막 출혈, 점상 출혈, 그리고 심하게는 염증성 산출물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성위염은 그 용어에서와처럼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위염이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성위염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만성위염은 그 단계에 따라 표재성과 위축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염증이 위 점막 표면에만 국한되었을 때 우리가 표재성 위염이라고 표현하고 위 샘세포가 더 깊게 파괴되어서
위 점막이 위축되었을 때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내시경적으로 보았을 때 위 점막이 많이 얇게 되어서 혈관들이 더 주요하게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으키는 그런 만성 위염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헬리코박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헬리코박터는 위암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균으로서 이는 제균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에 감염됐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위염에 걸린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양성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투약을 한다던가 우리가 뭐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겠죠, 원장님? 네, 위염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치료를 충분한 제균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제균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증상이다. 자, 염증 단계에서 위염보다 심각한 상태는 위궤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원장님? 네, 위궤양은 쉽게 말해서 위가 패여 있는 과정입니다. 이는 그 깊이에 따라서 미량과 차이가 있지만 이는 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위는 그 근육 점막판이 있는데 그 이상을 침범했을 때 궤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하가 침범됐을 때 미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위궤양은 가장 조기 위암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원장님 위궤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궤양은 굉장히 그 통증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식을 복용하기 전에 아프고 있다가 음식을 복용한 직후 간단히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음식물들이 십이지장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 굉장히 호전되는 특이한 양상이 있습니다. 음식 섭취 이후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통증이 지속됐을 때 위궤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뭐 내시경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위 건강 이야기 함께 보셨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한번 뭐 염증이 나타나면 재발되기도 쉽다라고 하던데 위 건강 관리 평소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금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시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가져가고 과식하지 않고 맵고 짜고 그 불규칙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증상이 있었을 때 시기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 습관 부분들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위 건강 이야기 함께 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더욱더 알찬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